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외로 여러분의 이메일에 외국인들이 무작위로 이제 이메일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외인 부대에 퇴역 전사인데 많은 내가 받아야 될 급여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지 못하고 이제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게 돼 가지고 보낸다 이래 가지고 이제 그런 이메일을 대량 발송하죠. 전 세계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 정부 관리로 근무를 하다가 거기에 내 어떤 일종의 비자금을 두었는데 내가 당신을 위임자로 해서 그 비자금을 좀 받도록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자금을 보내겠다. 그러므로 내가 그 비자금을 맡길 때 관리자가 있는데 그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 그 관리자와 한번 대화를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생면부지의 외국인으로부터 메일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은 이제 불행 메일이라 그러거든요. 왜냐? 100% 다 여러분들을 이제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거기를 안 따라가죠. 이건 불행 메일이다. 이건 한마디로 피싱 메일이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딜레이트 해버리고 그런 메일의 어드레스를 수신 거부를 해두는데 한 100명 중에 한 5명, 6명은 또 거기에 또 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오고 가면은 해외에 경험 있는 사람도 속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 깜짝같이 그 영국 런던 바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런던 변호사죠. 그런 자기 변호사 신분증까지 다 위조해가지고 내가 이 자금을 맡고 있는 뱅크의 변호사다. 이제 그러면서 이 자금을 당신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공증도 해야 되고 여러분의 대사관에 가서 내가 내 서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손실을 가져오게 합니다. 또 특히 아시아 어느 국가에 자기의 관리자가 있던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 접촉하라 그럼 접촉하게 되면 그 관리자가 또 당신 서류 이런 거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여기 대사관에 공증도 해야 되고 법원에도 내야 되고 변호사 공증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도 가고 그 경비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것에 대해 아무 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돈에 대해 가지고 또 나를 노미네이트 지적해 가지고 그런 메일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대량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량으로. 또 영국인이라 그러더라도 주로 보면은 영국의 패스포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가짜 패스포드고 주로 이제 아프리카계 탄자니아 하고 몇 개 국가가 있어요.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SBS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면은 그 홍콩에서 주로 중국인들이 홍콩 가서 그렇게 해요. 이제 홍콩에 이제 그 컴퍼니를 이제 등록해 놓고 무슨 하냐? PPP를 그 런던에서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그 PPP를 할 수 있는
이런 SBLC는 서류가 있다 하고 이제 서류를 내놓잖아요. 내놓는데 뭐 대부분이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HSBC 페이크예요.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페이크고, 그 다음에 바클레이 페이크고. 이제 그래서 뭐 밖에서 은행 안으로 온 게 아니고 도이치뱅크에서 뭐를 해준다, 뭐 HSBC에서 뭐를 해준다, 바클레이에서 뭐를 해준다. 전 세계 25위 프라임뱅크 하는 거를 바깥에서 서류를 만지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런 서류들은 다 전부 다 페이크로 만든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이제 내가 뭐 PPP를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어떤 이런 증명서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좀 서류를 봐달라는 일에 보니까 제가 다 10년 전에 다 전부 다 페이크로 그 판정을 했는 건데, 이 특히 필리핀의 페이커드나 인도네시아 페이커들을 보면요, 그게 그렇게 드러나고 그 서류가 페이크란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많은데도 그 서류 그대로 써요. 그 사인까지도 똑같고, 심지어 한 4, 5년 전에는 육군 장성을 지낸 분인데 HSBC 뱅크 드라프트 체크예요. 근데 거기에 사인된 사람은 벌써 15년 전에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 수표가 이제 공급원은 필리핀 애들이거든요. 홍콩에 있는 그 필리핀계 애들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거기에다가 필리핀 대사관의 공증을 받고, 그 대법원 공증 같은 거 아니습니까? 근데 그 공증 내용이 보면요, 이 수표를 공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냐, 이 수표를 너에게 준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라 하는, 필리핀 사람이라는 판결문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 사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금박 딱 찍혀 있고 필리핀의 그 슈퍼코트에서 뭐 그 사람 이름을 쓰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이제 그걸이 헌수표거든요. 그 헌수표 카피가 나오는 것은 주로 과거에 필리핀 센트럴 방크, 걔들은 센트럴 C를 잘 안 써, S를 안 씁니까? PSB 방크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가짜예요. 다 전부 다 페이크인데 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PSB의 체어맨, 은행장이 뭐 이랬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뭐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 PSB에서 무슨 서류가 있으면은 이것이 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레터를 냅니다. 그것도 다 이제 다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옆에 붙이느냐? 필리핀 슈퍼코트에서, 대법원에서 그 PSB의 은행장 이름은 맞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사람이니까. 그 PSB의 은행장 이름이 현재 은행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 증명서 판결문만 딱 같이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가짜 서류에 보면은 PSB 은행장 이름이 있거든요. 또 옆에 보면은 필리핀 슈퍼코트에서 확인해준 게 있고요. 그 이름만 확인해준 거예요. 그 수표를, 그 페이크 체크를 확인해 준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뇌를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밖에서 이야기되는 뭐 은행에 이런 다큐멘터가 있는데 이것이 뭐 어떻게 스위프트를 보내고 하면 어떻게 되고 전혀 낯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연말이 되니까 막 그런 게 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의 백그라운드, 이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는 오버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1 플러스 1은 2인데 1이
열이 되는 거예요. 열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원이 100원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10원 플러스 10원은 20원 아닙니까? 10원은 그냥 10원이에요. 근데 이 10원이 PPP라는 그 진입의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100원의 모양을 가지고 프라피트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US 트레저리 디파트먼트, 미국 재무부가 1944년에 미국 뉴햄프주에서 이루어진 그 브레튼 우즈 협정이 있었어요. 이 브레튼 우즈 협정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달러를 기축화폐로 가져가는, 그래 1온수당 35불의 근본이제 US 달러의 출발점이었죠. 1온수가 31.1g이니까. 그런데 브레튼 우즈 협정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 안에 보면은 금융기관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중기 재컨, 미디엄 텀 노트, MTN을 사용하도록 이런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유럽이나 아시아에 전후 복구비를 이제 충당하기 위한 거죠. 근데 아주 이게 특징이 있는 것이 은행에 계셨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 MTN을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은행이 MTN을 발행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억 불을. 그러면은 돈 하나 실제로 안 들이고 A 은행이라는 그 갖고 있는 구상화된 그 안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크레딧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거 100억 불을 발행하는 거를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거 좋은 일에 쓰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100억 불의 MTN을 발행했을 경우에 이것이 은행의 부채 계정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고 이것은 뭐냐?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금 계정 안에 클로즈드 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억 불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58%에 판매를 하게 되면 58억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 안에 있잖아요. 10년짜리 MTN을 팔았을 경우에,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SBLC가 랩이 될 경우에 바로 은행은 BIS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10배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58억 불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가 1억 불을 넣었다. 그러면은 59억 불이 되면은 590억 불의 MTN을 이제는 바이앤셀을 시도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MTN은 한 해 1회 바이앤셀 할 때마다 7% 내지 8%씩 수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걸 뭐 3번, 4번 하게 되면은 상당 수익 아닙니까? 20%, 28%. 그래서 이러한 것을 휴머니터리엄 프로젝트, 인류를 위한 교량을 짓는다든지, 또 병원을 짓는다든지, 또 집을 지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 수로를 한다든지, 이러한 지원 거시 경제 프로젝트에 이제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서유럽의 일부, 아프리카, 이제 이렇게 이게 배경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월드뱅크가 개입되는 게 그까지는 없어요. 이제 이것이 돈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월드뱅크가 또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제 이 트레이딩 플랫폼이 벌어들인 많은 수익이 그쪽으로 이제 도네이션이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대 인바이팅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프로젝트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에 이제 시그니처를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정한 수익 외에 또 도네이션을 하게 되는 그 영광이죠. 그런 영광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는 한마디로 인류의 복지와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MTN에 대해서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주고 또 이 MTN을 100억 불을 발행해 가지고 이러한 상황 자체를 은행에 부채 계정에 안 넣고 은행이 일종의 자본 준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클로즈북에 딱 이제 해가지고 이것을 10년 동안 이제 쿠폰이 또 있으니까 쿠폰이 이제 보통 한 달에 1년에 7.5% 7%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이익도 보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은행이 이제 예산을 쫙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배경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류의 복지와 전후 복구 사업과 그리고 은행에 갖고 있는 크레딧 레버리지로서 10배의 레버리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자금과 랩이 돼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머니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PPP에 대해서 이런 배경과 개요와 이제 또 말씀드릴 뭐 작동 방법 이런 걸 잘 아시게 되면은 한번 꿈을 가지시고 작은 금액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길을 하게 되면은 이 나라에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우리가 갖고 닥쳐 있는 이 상황, 정치인 상황이라든지 또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원자수 오염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 PPP에 대해서 참 가장 안전하게 들어가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단원별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더라도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머리에 자꾸 넣어주세요. 브레튼 우주 협정 이거 하나 머리에 딱 여기에 따라 가지고 10배의 레버리지다. 이것은 거시 경제 프로젝트에 들어감으로써 인류의 휴머니티나 웰페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